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뭐 벌이는 일들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어느 날 문득 강정에서 뭔가 막 나쁜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뭐라도 해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던 그 순간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공간에서 뭐라도 합시다. 그러니까 금방 한 달이 건너서 바자 할까요? 한 달이 건너서 낭독회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강정 관련된 많은 자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체계도 없고 뭐 어떤 안정감 없지만 그러나 아메바처럼 허은실님 얘기해주신 에로스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오늘 같은 자리 이게 무슨 특별한 격식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식으로 초대하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문득 전화해서 우리 오늘 좀 볼까? 했는데 오케이 콜 오는 길에 뭐 하나 좀 해줄래? 그러면 오케이 콜 강정 위한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아까 선우정 교수가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강정에서 그 서귀포 시가 행정대 집회 하면서 완전히 다 막 난리 났던 그때 친구가 그때 파리에 있었어요. 맞던가? 근데 이제 아프다고 그 인터넷으로 강정 소식 지금 봤는데 나도 이렇게 아픈데 너는 얼마나 아프겠니?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곤 하는 친구고 그리고 우리 강정 이 친구 강정이 드디어 강정마을을 위해서 공식적인 무대에 데뷔한 날이에요. 여러분 박수 좀 뜨겁게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이 사실 모두 강정 책마을의 멤버들입니다. 강정평화 책마을에 이제 서명을 해주시고 책을 보내주시고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책마을이 원하면 언제든 나서서 뭐 강연이든 낭독회든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분들이라 편하게 부를 수도 있었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강정의 데뷔 무대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이 친구가 좀 까칠하거든요. 그래서 강정을 언제쯤 강정을 위한 무대에 세울 수 있을까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다가 드디어 오늘 그날이 온 거죠. 그리고 멀지 않은 그 14일에 이 친구를 아마 한 번 더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우리 허은실 씨한테 제가 전화하면서 은실 씨 오랜만인데 시 한 편 흐드러지게 좀 낭송해줘 라고 했더니 진짜 흐드러지게 낭송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은영이 강정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낭송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둘 다 아티스트들이라 그냥 갑자기 와서 나 여기 읽어야 되는데 여기 이거 할래?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는데 은영이 소설도 들었고 저는 그러면 짧은 산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참 폼이 안 나게 저는 이 공간에 당연히 그대강정 책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맵시가 안 나는 일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걸 켜고 한번 읽어볼 텐데 생각해보니까 오래전부터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 스마트폰을 탁 들고 신앙송을 하는 사람을 보고 처음에 쇼크받아서 언젠가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신앙송 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오늘 바로 그날이 된 것 같아서 약간 재밌습니다. 이걸로 제가 산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대 강정이라는 책에 지금 다들 묶여서 나온 강정을 마음 아파하고 늘 강정을 품고 뼈가 아프고 살이 아픈 사람들이 작가들이 편편히 강정을 보낼 편지들을 모아서 얼마 전에 그대 강정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었던 제 글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유채꽃 흐드러진 지난해 4월 초 문정현 신부님이 강정마을 방파제 7m 아래로 떨어졌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께 임종이 닥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강정마을을 새까맣게 포위하고 있던 경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죽음을 또 어떻게 축소 은폐해야 하나? 설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요.
다행히 신부님은 그런 높이에서 추락하고서 어떻게 그 정도밖에 다치지 않았는지 모두 신기해할 정도로 이번 13일 만에 퇴원해 강정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포구에서 기도할 때 쓰던 깔개가 바람에 날려 방파제 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70세 노구의 사제를 받아낸 그 기도용 깔개에 대해 생각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것들은 대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더군요. 어쩌면 기적은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강정아리 주인 채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곳이 염려되고 밤새 별일 없었는지 안부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 7년째 싸우고 있는 강정 사람들을 생각하면 고작 1년일 뿐인데도 강정 때문에 어딘가 늘 아픈 듯해 사실 좀 고단하긴 합니다. 그러니 7년을 맡고 있는 그곳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지만 앓는 것이 꼭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리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앓는다는 건 일종의 사랑의 상태이지요. 사랑의 에너지는 삶에 건강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절망이 삶의 다반사라 하더라도 끝내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긍정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아리 중인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힘이 납니다. 덥석 포옹하고 싶어지고 힘내요 말하고 싶어지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강정마을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을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들,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인간의 품이랄지 하는 말들에 새롭게 빛을 채워주는 사람들. 어떤 권력자들은 아리 중인 이 사람들을 그깟 것 때문에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순수한 에너지에 무지한 이 사랑 불감증 환자들에게 아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요? 하긴 자신의 이익이 걸린 일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는 위인들이 그깟 바위덩어리를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름다움을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자들이 권좌에 앉으면 세상을 급속도로 망가뜨려 추하게 만듭니다. 강정마을에 가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요. 이런 곳에 전쟁기지를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평화와 아름다움에 대한 전쟁 포고임을. 설상가상 평화의 섬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지어놓으면 경제발전은 물론 관광 명소가 된다고 홍보하는 그들의 도착적 병증을 도대체 뭐라 이름할까요?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에 대한 끔찍한 학살, 주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비민주주의, 반민주주의 폭거, 오랜 전통을 가진 마을 공동체의 붕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기지를 짓는다는 어불성설, 실제로 위협이 될 아시아의 평화, 건설공사를 수주한 거대 자본의 탐욕, 강정마을을 살리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이 모든 이유들 저 바닥에는 아름다움의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최첨단 공법으로도 구럼비 바위 단 1cm를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만 년 지구의 시간이 농축된 이 근사한 자연의 예술품은 군대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우리 모두의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작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그날로부터 깊어지기 시작한 저의 강정아리 병은 여러 골짜기를 거쳐 이 일 저 일 겪어보다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싸워온 사람들보다 한참이나 뒤늦은 걸음이었으므로 빚갚는 마음으로 종종거리다 보니 어느 틈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생명에 대한 곡진한 경외와 평화를 위해 드리는 눈물겨운 기도의 대장정. 누군가 지쳐 떠나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 다시 기도를 이어가는 강정마을의 이 고통스럽고도 아득한 평화의 대장정에 대한민국의 412명 작가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작가들은 강정마을을 책으로 포위하려고 합니다. 무기와 군함이 아니라 책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군대가 아니라 문화 예술의 축제로, 강정마을 전체를 평화의 도서관으로, 평화의 책마을로 만들려는 꿈이 시작되고 있는 여기가 또 한 번 기적의 자리입니다. 맨 밑바닥에 무릎을 모은 기도용 깔개 위로 강정의 노을이 지고 또 태어납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도 함께 해주세요.